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항상 처음에 인사할 때 여러분들의 멘토 테디쌤이라고 하는데 만나서 반갑고요. 우선 간단한 이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사실 승무원 이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호주에서 이렇게 투자회사를 근무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일반 취업준비생으로서 대기업 그리고 은행권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하면서 은행 포함해서 대기업은 총 11곳에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은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이제 타고 해외 여행을 해봤죠. 그때 항공사가 캐세이 퍼시픽이었는데 그때 안에 남승무원이 이렇게 해외 좀 돌아다니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알고 보니까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혼자서 기존에 준비했던 기업 준비 방식처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렇게 세 곳에 최종 합격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그만큼 결국에는 항공사 합격을 해보고 근무를 해봤을 때 그리고 스튜디오 테디라는 학원이죠. 어떻게 보면 면접 컨설팅인데 이제 승무원만 지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제가 했던 대기업 금융권을 다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승무만 48명을 합격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이제 학원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학교 관계자도 아니고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편이니까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도 저의 어떤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제 학생들이 항공과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좀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온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 다행히 제가 최근에는 항공과 테디쌤이라는 유튜브를 새롭게 또 한 개 더 하면서 항공과 입시 쪽으로도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이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학년이 몇 명이에요? 1학년이요. 다 1학년인가요? 2학년 2학년 한 분 계시고 1학년이 되게 많네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우선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 항공과는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서대, 인하공전 학교가 많죠. 자기들끼리 근데 사실 어떤 확실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스탠다드를 두고 이 학교는 메이저다, 이 학교는 준메이저다 이런 걸 두고 자기들끼리 이제 고등학생들 카톡방이 제가 한 300명, 400명이 들어와 있고 유튜브가 한 800명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이 학교는 메이저인데 준메이저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의미 없다 생각하거든요. 제 학생 중에 인하공전 출신도 많고 한서대 출신도 많은데 일단 저를 찾아왔던 건 학교 졸업을 하기 전에 승무원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 항공과라고 해서 어떤 항공과라고 해서 합격을 많이 하고 거기 들어간다고 승무원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건 주변에 이제 고등학생을 벗어나서 항공과를 입시하는 주변 친구들만 봐도 다 똑같이 알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괜찮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준비된 사람이라면 승무원이 되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과 이런 승무원이라는 직업과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학과들은요. 사실 이런 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해 봐야죠. 10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해서 100명이 모두 합격을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사실 비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인하공전 기준으로 10%에서 정말 잘 될 때 20%인데 그 정말 잘 될 때 20%도 사실 제가 정말 잘 될 때는 제가 데리고 있었던 학생의 30, 40%도 합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저처럼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 세 개를 동시에 합격했던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얻어야 될 것들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얻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학점이에요. 일단 학점은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온 이유예요. 여러분들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떤 수업을 들으러 나 저 수업을 꼭 배우고 싶어 라고 해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직업 전문 학교죠. 똑같죠. 교육기관이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공식적으로 이 수료를 했다, 학점을 인정한다라는 걸 주는 기관인 거죠.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건 딱 한 개예요. 학점이에요. 그 학점은 이꼴 성실성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외고를 나왔고, 그리고 부산에서 큰 국립대를 나왔고, 그래서 제 주변에는 2년제를 다녔던 학생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일단 실업계의 친구도 없었고 저는 완전 달랐던 인생을 살았죠. 저는 주어진 역할에 그냥 최선을 다하기만 했던 삶을 살았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평범하게 뭐 장학금 준다는 학교를 갔고 그냥 거기서 계속 열심히 살았던 거죠. 제 주변의 친구들은 실제로 담배 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찐따라고 해야 되나? 그냥 공부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런 실정을 몰랐어요. 2년제에는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요. 학점은행제라는 건 테디쌤을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 직업 전문학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이게 테디쌤을 하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학생 수료시킨 학생이 이제 4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수업이 한 3달에 한 번씩 개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성인반 기준 한 4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50명이면 상담은 한 600명, 700명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생각보다 이 친구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거는 어떤 걸 보면서 느끼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이력서와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한 30분 정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1기 때 가장 도전으로 받았던 도전적으로 그래 해보자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받았던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항공서비스학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학교에서 2년제든 뭐 전문학교든 가장 좀 공부와는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오! 맞죠? 미용이에요. 그렇죠? 미용하시는 분들 이게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들의 일반 사회적 통념이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미용은 미용 공부만 하는 거지 수학 공부, 영어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도 항공 서비스는 뭔가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물론 서비스라는 명목도 있지만 어떤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2년제 일단 이 친구는 전문 학교죠. 그리고 미용 전문 학교 어디를 다녔던 친구가 저에게 왔어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친구는 안 될 거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토익 점수도 없었어 심지어. 근데 얼굴은 참 괜찮았어요. 밝고 좀 참하게 생겼고 되게 순수하게 생겼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1시간 동안. 난 자신이 없다. 왜냐면 난 스튜디오 테디 1기였단 말이에요. 1기. 1기 개강 전 테디쌤이라는 존재가 카톡방에서 오픈 채팅만 운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확실한 거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달라. 돈이 얼마 들어도 상관없고 그냥 시킨 대로 다 하겠다. 자기는 후회 없이 준비를 해보고 싶다. 카톡방에서 지금 자기가 한 3, 4개월 정도 있었는데 1000개 정도 질문에 답변을 해줬었거든요. 지금은 질문이 한 4000개 되고요. 여러분 나중에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테디쌤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지금 750명 있거든요. 거기 나중에 들어오시면 되고 비번은 TDDY거든요. 테디.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또 여러분들 질문 계속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무작정 수업을 시작해요. 수업 시작하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고 내가 시킨 대로 다 한대. 일단 3개월 동안 수업이 되게 빡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는 거에 한 500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면서 경험해보지 않은 고통이에요. 이게 통증으로 주는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인데 할 수밖에 없어. 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6명 팀으로 가거든요. Together everyone achieves more. T-E-A-M 팀. 저는 그 의미를 together 우리 모두가 함께 했을 때 everyone 개개인이 achieves 얻는다. more 더 많은 걸. 이게 제 주의예요. 제 가치관이에요. 혼자서는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아무리 잘나도 6명이 다 같이 열심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랑 혼자서 집중해서 나오는 퍼포먼스랑은 달라요. 그래서 남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 혼자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같은 팀에 있었던
4년제 뭐 좋은 대학교 나온 애들부터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다.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면접이라는 건요, 여러분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영어 공부, 수학 공부야 사실 뭐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칩시다. 그것도 하면 되겠어. 근데 사실 면접 같은 건 한국어고 우리가 20년 넘게 한국어를 쓰고 살았는데 한국어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건 바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바보라고 할 수 없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막 시켰죠. 정말 잘해줬어. 그냥 스스로가 느껴. 쌤, 나 이제 면접은 어떤 어른을 만나도 누굴 만나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이제 거기서 찾았던 건 스펙이었어요. 토익 점수가 없다. 영어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원래 YBM 토익 강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가이드라인을 줬죠. 이렇게 해라. 그걸 했어. 하루에 문장 20문장씩 외우고 하는 걸 했었어요. 스터디를 꾸려서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너무 제로 베이스니까. 그래서 네가 지금 남는 시간이 뭐가 있냐?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근데 진짜 헤어져 왔어. 그리고 기숙학원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제 수업 들으니까 그거 빼고는 기숙학원에 가서 나오지 마라. 그래서 2달 동안 그걸 해요. 수척해져요. 토익 점수 850점을 만들어 와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부담이 되는 거죠. 아씨, 학교 못하면 큰일 나는데. 왜냐면 나 때문에 남자친구랑 또 헤어지고 거의 뭐 산속에 어디 뭐 스님처럼 진짜 공부만 했어. 걔가 살면서 자기는 머리 털라고 이렇게 공부만 해본 적이 아니 상상도 해본 적이 없대.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을. 꿈이 있으니까 되더라 하더라고.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 그리고 공부가 뜹니다. 이스타 항공 채용이더라. 근데 소리가 돼요. 소리가 되더라고. 난 그때 처음 느꼈지. 뭐 직업학교든 전문학교든 전문대든 상관없구나. 서류는 되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실무를 통과해요. 최종 면접이 돼.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 쌤 큰일 났어요. 난 사실 실무를 통과했었을 때 천운이라 생각을 했어. 이거 안 잡으면 얘는 끝이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근데 전화가 와. 띵 오더라고. 면접을 보러 들어갔어야 되는 시간인데 전화가 오더라고. 이거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지각한 적이 있거든요. 아시아는 30분 지각했어요. 근데 합격은 되더라고.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쌤, 저 지금 어디지 모르겠어. 근데 반대 방향을 타고 갔대.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늦었대. 20분 늦을 것 같대. 죽겠는 거. 근데 이제 당시에 일단 면접 가서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탈락이었어요. 일단 면접관이 들어가자마자 저한테는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왜 지각했어요? 안 물어봤거든요. 딱 들어가자마자 왜 지각했어요?부터 시작하는 거야. 기가 죽고 시작하는 거지. 그게 영향을 줬든 안 줬든 상관없이 왜 지각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 순간 얘는 모든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 그렇죠? 탈락했죠. 엄청 울었어요. 기회라는 게 잘 안 오는데 또 올까? 그리고 3개월 동안 저랑 수업을 또 더 계속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이 3개월 있고 나머지 뒤에 3개월인 나머지 뭐 3개월, 4개월, 뭐 1년 넘게 수업한 친구들도 많은데 계속해서 어떤 다양한 분야의 면접을 계속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살게 되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어요. 매일매일 무언가 하게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무언가 작은 거라도 열심히 하면 성취감이 되게 크고 내가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오랫동안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3개월이 지나고 대한항공 채용이 있고요. 그리고 서류 합격을 또 해요. 근데 이미 그때는 이 친구가 너무 실력이 많이 좋아졌죠. 저랑 8개월, 9개월 정도 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자기가 아파서 빠진 거 말고 단 한 번도 수업에 지각한 적도 없고 모든 숙제를 가장 제가 한 기수에 한 40명 정도 데리고 가는데 가장 제일 먼저 올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 놓쳤어요. 이것도 놓쳤으면 안 됐어 사실. 근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더라고요. 이 친구의 아르바이트 경력 없어요. 미용실 스텝, 스크린 골프장 아르바이트. 그때 전 처음 알았죠. 실력 있으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사람들의 실력을 위해서 어떤 강박관념, 완벽성 이런 걸 갖고 승준생이 상상 못할 강도의 훈련을 시키는 걸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48명이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학교를 알게 된 계기가 제 학생 2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학교를 알게 된 게, 저는 이 학교가 처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이 학교를 나왔다 했을 때 좀 의아했어요. 그때까지도. 이 친구 참 괜찮은데 왜 다른 데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처음에 하고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뭐 본인이 원하는 어떤 목표했던 대학을 가지 못하게 돼서 승무원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대 쪽인가?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고 5년간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호텔에서. 그러면서 승무원을 처음 보고 승무원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5살인가? 그때 이제 이 학교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스테reo타입이 2기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앞에 말했죠. 정말 빡세게 훈련을 시키는 게 2기부터였다고. 그 친구 2기로 들어와서 저랑 한 6개월 정도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토익 점수 만들고 HSK 5급이 있었어. 그리고 이 학교에서도 되게 잘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스타항공을 갔었죠. 물론 지금은 회사가 이렇게 되면서 다른 꿈을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학생은 또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왔어. 이 학교 학생이야. 근데 사실 한국말을 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대화를 하는데 좀 달라요. 좀 다른데? 알고 보니까 이제 거의 중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살아서 한국말 하긴 잘하지만 한국 사람은 아닌 거야. 근데 여권은 한국이야. 되게 멘붕이었어요, 저는 사실. 왜냐면 일단 처음 왔을 때 차라리 중국인인데 한국어를 잘하면 우리 한국 국내에서는 이제 오버시즈 크루, 그러니까 외국인 승무원을 뽑죠. 중국인 승무원들. 그렇게 해서 채용이 당연히 되겠죠. 얼굴도 예쁘고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는 네이티브니까. 자, 근데 이게 안 돼. 왜? 우리나라에서 일단 한국 여권이 됐고, 그리고 반대로 그럼 쌤 중국어를 잘하니까 한국 여권이고 하니까 승무원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원어민인데 중국어까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중국어를 완벽하게 하는데 한국어를 부족한 한국 사람을 뽑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포지션이 애매한 거야. 그러면 외국 항공사의 한국인 승무원 채용을 하려고 해도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정말 잘해서 한국인 승객들을, 충성 고객들을 모실, 근데 중국어도 잘해서 외국인 크루들과 소통이 가능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뽑게 되는 거죠. 포지션이 애매해요. 이것도 처음에 난 솔직히 될까 안 될까라고 생각을 솔직히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팀 수업으로 들어갈 수 없고 제가 유일하게 1대1로 수업을 했던 친구예요. 1대1로 정말 오래 했어요. 1년 넘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어느 정도로 했냐면 이 얘기는 아무도 못 들었을 거예요. 답변을 제가 다 만들어 주거든요. 제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줘요. 근데 답변을 이제 일주일에 한 5개씩 만들어. 그리고 일주일에 5개 외우는 걸 확인해요. 영상 촬영을 시켜요. 개수기에 이렇게 찍어서 50번씩 100번씩 찍고 그걸 영상 촬영한 걸 컨펌을 받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6개월 정도가 쌓이고 이제 한국어 영어 질문을 다 같이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오면 이렇게 해요. 자, 누구누구야 187번 외워봐. 제가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머뭇거리잖아요. 그럼 집에 가. 집이 여기 근처더라고요. 저희 학원도 여기 바로 근처예요. 그래서 집에 가. 내일 와. 다음날 와요. 자, 204번 외워봐. 시작해요. 근데 3번 이상 더듬으면 또 집에 보내. 집에 가. 그렇게 해서 한 1년 한 4개월 수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 면접의 기회가 생겼어요. 외항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회를 받았는데 사실 기회를 줬는데 면접을 잘 못 보고 아예 누가 봐도 아닌데 기회를 줬는데 합격을 시키면 채용 비리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괜찮으면 그건 채용을 할 수가 있죠. 합당한 거니까. 이 사람이 괜찮아서 뽑은 거죠. 그렇죠. 추천, 인재, 전형 이런 건 당연히 있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그럼 이제 이 친구가 한국어 질문 물어봤는데 답변 하나도 못하고, 영어 물어봤는데 영어 뭐 횡설수설하고 말 못하고, 그랬으면 사실 회사 측에서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공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가 저는 사실 잘 몰랐었죠. 그리고 또 제 친구도 한번 케이스가 있겠네요.
제 친구가 이제 일반 4년제 수학과를 나오고 이 학교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전문 학교에 정비사를 하러 갑니다. 좀 미쳤다 생각했죠. 정비사 하려면 좀 좋은데 뭐 이런 기계공학과 한양대 이런 데 가지 왜 전문 학교를 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친구는 거기서 1등을 해요. 그리고 면장을 땁니다. 면장이라면 이제 정비 면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 학년에 한 명도 안 나온대요. 근데 이 친구는 제주항공도 합격하고 하다 근데 나이가 31살인가 그때 합격했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나이. 그러니까 무조건 어딜 가도 면접 봐도 제일 많은 나이. 정비사가 나이가 많은 사람 안 뽑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티웨이 거기 진짜 젊은 사람들 많이 뽑거든요. 30대 절대 없어요. 티웨이 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티웨이 다니고 있어요. 이러면서 실력이 되게 중요하고 내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그걸 좋게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땐 결국 내가 더 중요한 거구나. 근데 여러분이 지금 1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뽑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학점을 잘 땄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스펙이나 이런 준비들을 미리미리 좀 해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결국에는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은 나가서도 잘하거든요. 여기서 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얻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원래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수업할 때도 성적 잘 받고 뭐 따로 어떤 면접 준비를 하시던 외국어 스펙을 따던 여러 가지 노력을 해두고 나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사실 채용 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항공사 합격했던 거는 보면 에어프레미아 4명 그리고 제주항공 23명 뽑았었는데 3명이 제가 합격시켰고요. 그러니까 모든 항공사의 10%는 제가 합격을 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저도 합격을 시킬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항공사가 항공산업이 사라지겠어요? 항공사의 개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개수는 줄어들 수 있고 망하는 항공사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금력이 부족하고 경영을 잘못한 대가인 거고요. 항공산업은 나라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항공산업이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승무원만을 목표로 두시면 조금 어떤 여러분 졸업하고 나왔을 때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학교에서 좀 연결이 돼서 산학협력 이런 거에서 어떤 곳이든 좀 정규직으로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들 있잖아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에 대한 경력도 많이 쌓아두시면 이번에 제가 코레일 채용 공채에서 거의 정말 한 자소서 100개 정도 첨삭을 한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도 이 지원 항목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승무원이 되는 건 진짜 안 어렵거든요. 승무원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열정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서류와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으면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쉬워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주변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연하니까 되고 싶기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행동에 옮겨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토익 점수 몇백 점, 800점, 900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 승무원 될 거니까 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 있는 똑같은 애들이랑 여기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뭐라도 내가 경험을 한다든가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취득한다든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딱 이렇게 보면서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잘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별로일 거다. 솔직히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학생을 너무 많이 만나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쨌든 쌓을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우고 나면 언젠가는 분명히 채용이 떴을 때는 제 영상을 보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저에게 도움을 받으러 올 수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또 줄 수 있는 부분, 저는 면접에 실력을 줄 수 있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학교는 그런 곳입니다. 학교는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용해야죠.
저는 학교 다니면서 솔직히 학비 한 번도 안 냈고 학교에서 하는 해외 프로그램 그런 거 전부 다 갔어요. 전부 다 돈 10,000원도 안 내고. 근데 그게 다 가능했던 건 면접을 일단 잘 보고 경쟁률이 많아도 면접을 보죠. 어떤 어학연수, 어학 프로그램 면접을 봤으면 면접을 잘 보게 거의 딱. 근데 그 이전에 학점 좋아. 토익 점수 있어. 그럼 학교에서 내가 1등인 거야. 학교에서 내가 서울대 아니니까 나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니까 내가 1등 할 수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하면. 물론 서울대 가면 최선을 다하면 1등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 거기는 천재의 영역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1등 하는 건 나는 솔직히 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딜 가나 미친 사람들은 있어요. 어딜 가나 미친 사람들이 있어. 내가 우리 학생 중에 인하공전 학생 다니는 애가 있어요. 항공과 이제 입시해서 붙여줘가지고 그 친구가 저기 어젠가 그제네요. 인하공전 가서 만났어. 지금 1학년인데 학점이 4.45래요. 4.45. 얼굴 예쁘거든요. 그리고 토익 점수 800점 있고 HSK 아직은 4급인가?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승무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공부 같으면. 근데 4.5점 만점이 있대. 너 1등이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학생 만점이 있어. 4.5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미쳐야 돼. 근데 그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그 미친 사람들이 결국 걔들이 다 기회를 가져가는 거야. 멍 때리고 안 미치고 평범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미쳐야 돼요. 항공과 승무원 이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검색해봐야 수백 개가 나올 거예요. 등록된 업체, 안 된 업체 좀 1,000개 넘을걸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저를 알잖아요. 뭐 내가 실력이 좋은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근데 딱 봐도 열심히 하니까 노출이 많이 되고 어쩌다가 내 영상을 한번 보면 아, 이 사람 찐이구나. 근데 영상이니까 반신반의하겠죠. 근데 직접 찾아서 수업을 들으면 이 사람 다르네. 또라이다. 정말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구나. 또라이가 여러분들 바꾸지 평범한 사람 여러분 못 바꿔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 저 워낙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강해요. 강해요. 솔직히 처음에 이거 테디스 한다 했을 때도 다 반대했어요.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가르치냐?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가르치냐 하더라고.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 그럼 대학 교수는 왜 누구는 남자, 왜 누구는 여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죠. 근데 너무 순식간에 잘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잘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오픈 채팅만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초대시켜서 거기에서 하루에 밤 12시만 되면 질문 30개, 50개 카톡으로 계속 쳐주고 답변을 해준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한 3, 4개월 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갖기 시작해요. 이 사람 처음에는 내가 막 아시아 출신이라니까 저 사람 거짓말이다, 사기꾼, 사칭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사진을 증명해라. 근데 나 그때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 그때는 정말 무료로 재능을 기부했던 거였어. 공개를 못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회사에서 딱 하니까 그게 반신반의했던 게 확신으로 바뀌면서 스튜디오 테디 1기를 딱 열었을 때 내가 뭐 유튜브도 하지 않았어.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그 카톡방에 있던 멤버가 300명이었는데 그 당시는 250명? 그 중에서 35명이 수업 신청한 거야. 그렇더라. 그러니까 뭔가 한계에 미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고마운 곳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땐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개인의 선택. 사랑을 해도 누구와는 좋은 추억이 남을 수 있는 거고 누구와는 나쁜 추억이 남을 수 있는 건데 이별했나요? 힘내세요. 근데 결국에는 상대방이 바람피고 상대방이 잘못했었어도 결국에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시기가 참 많이 힘들고 어제 제가 코레일 채용 이제 첨삭을 하면서 100명 정도 첨삭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레일 첨삭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제 영상을 보고 자소서를 적었을 거예요. 실제로 승무원 채용할 때 똑같거든요. 제 영상을 90%는 봐요.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으니까. 왜? 자소서 분석, 기업 분석 이런 걸 잘해주니까. 그래서 실력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근데 계약직 기간제거든요. 근데 기간제인데 이거를 뭐 6,000자나 적고 2년 있다가 잘릴 건데
직무수행 계획서를 적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이게 진짜 지금이 되게 힘든 시기구나. 채용 시장에서 뽑는 게 무조건 갑이고 우리 철저하게 을이구나. 너무 철저하게 을인 거야. 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 그냥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가진 게 많고 실력이 있고 자격증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냥 그거 자체가 갑을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갑을이 의미가 없어져. 그냥 나는 항상 그랬거든요. 나를 뽑아주는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갈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실천을 했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늘 지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항공과 가르치면서 레전드가 한 명 또 나왔어요. 이제 한서대 내신이 너무 안 좋아. 내신이 6등급이야. 근데 한서대 4년제 빼고 2년제 지원했던 모든 곳은 인하공전 포함해서 7개 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을 때 야 선택해서 가. 알겠지? 야 아무튼 주는데 뭐 받아주는 데 가지 마. 그럼 네 인생은 받아주는 데만 늘 따라다니는 인생이 될 거야. 네가 선택해서 가. 남자도 네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네가 들어간 회사도 선택하는 거고 네 인생도 네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실력이 있고 자신감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고등학생이 벌써 그걸 배우니까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1월 달부터 스튜디오 테디 11기로 이제 성인반 수업으로 들어와. 최연소인 것 같아. 이때까지 20살은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인하공전에 가거든요. 그럼 걔가 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 1학년 때부터. 그럼 당연히 1등 하겠지 그 학교에서는. 이건 진짜 또라이란 말이야.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럼 이 친구는 제가 단연코 이야기하는데 채용 시장이 떴을 때 이 친구는 거의 가장 먼저 합격을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승무원이라는 꿈은 그러니까 별게 아니다. 너무 높게 잡지 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은 너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높아만 보이는 거예요. 높아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옛날에 차도 없고 이랬으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벤츠라는 차를 본다. 저건 누가 타고 다닐까? 어떤 사람이 탈까? 와 진짜 얼마나 부자길래 저런 거 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검색도 못 해보는 거야. 나랑은 별개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확인해보지 않고 정보도 검색도 안 하고 저 차는 부자들이 타는 차라고 내가 정해놔. 내 인생의 한계를 그어버리는 거지. 나는 엑센트나 타야지, 아반떼나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커서. 근데 내가 결국 테디쌤이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차를 타든 내가 차 탈 일이 별로 없으면 레이 타는 거고 전기차 타는 거고요. 내가 뭐 뽐내고 싶으면 뭐 외제차 좋은 거 타는 거고. 근데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동기부여 받아요. 승무원으로 시작해서 인생으로 이렇게 좀 답변이 연결됐지만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